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 속에서도 결과는 치욕적일 정도로 패배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정 투표율은 66.2%로 집계됐는데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66.2%라는 수치는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면서 60%를 넘어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과는 애석하게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애타게 외치며 보수의 바람이었던 문재인 정권 심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민심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면서 국회 전체 의석인 300석 중에 약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보유하며 일명 슈퍼 여당이 탄생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제 제멋대로인 국회가 되진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하면서 총 180석을 차지하게 됐고 이게 문재인 정권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이용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20대 국회보다 더 일방적인 국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움직임을 드러낼 경우 막기조차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은 양당 체제로 치러진 만큼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으며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후보, 강진을에선 고민정 후보, 성비하 팟캐스트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후보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대부분 참패한 것은 분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데요. 21대 총선에서 보수가 완벽하게 패배하면서 보수가 변해야 한다는 적지 않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조차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보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거쳐오는 과정에서 당이 변화해야 할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으며 그렇게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보수만 외치다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도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획득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규모 지각 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주요 상임위원장의 우선권을 지게 된다는 의미인 원내 일당을 확보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통해 상임위별 대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당의 총선을 압승하다시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을 포함한 공수처 출범의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수처 법안 폐지와 권력 비리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 특검 등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21대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퇴진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간부급 검사는 여권에서 윤 총장과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 사건으로 여러 번 여권 인사들에게 공격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최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내 외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과 관련 감찰 착수를 문자 통보하면서 검찰 내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녹취록 전문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면서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의 뜻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감행할 가능성조차 거론되고 있고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감찰에 들어갈 가능성도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여권이 쥐게 되면서 올해 7월에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 공수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여권 인사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 총장 일가를 지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대부분의 가족 의혹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며 실제 윤 총장의 청문회 준비를 담당했던 검사조차 윤 총장 의혹은 기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구문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부와 갈등을 빚는다고 해서 검찰에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전처럼 현 정권과 갈등을 빚으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사퇴한다면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 주변 참모들에게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흔들리지 말고 제 갈 길을 가라는 뜻을 밝혀왔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수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며 실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강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지만 총선 참패라는 결과표를 지면서 현 시점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검찰이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준 지역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지역으로 불리는 부산에서 가능성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는 20대 총선과 다른 성적표를 받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산은 18개 지역구 중 3곳만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고 15곳은 모두 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부산의 최대 격전지로 불렸던 부산 진갑에 서병수 후보가 당선됐고 다수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부산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기존 6곳 중에서 3곳을 빼앗겼고 현상 유지조차 실패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 지역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9% 사실에 근거하여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